총선을 코앞에 두고 제1야당의 분당 사태가 현실이 될 것인가? 오늘이 폭풍 전야입니다. 저희가 오늘 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정말 내일 탈당 선언할 것인가 안철수 전 대표가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워낙 지금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분열한다라는 게 상식적이지가 않죠. 4년 전의 경우에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 민주통합당. 네. 그때 이제 민주당이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와 이제 이른바 친노 계열이 시민통합당과 이제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탄생을 했는데 그때 손학규 대표가 이제 끝까지 통합을 주장을 했고 박지원 의원 등이 이제 반대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정확히 4년 전입니다. 그랬었죠. 예. 근데 지금 오히려 이제 그것과 정반대 현상이잖아요. 완전히 분열로 가는 상황인데 현재 분위기는 탈당 선언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또 무슨 밤늦게 어떤 막후에 어떤 협상이 있어서 반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는 문재인 대표가 특별한 어떠한 거치 결단에 대한 얘기가 없는 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아마 탈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알 수 없겠죠.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표 사퇴하고 전당대회를 연다는 것 아니면 그 외에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혁신전당대회를 제안할 때 더 이상 이제 어떠한 제안도 요구도 묻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 태도나 어떤 인식의 변화는 없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예. 강승규 전 의원께서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선거 전국마다 그 야권의 큰 행태 중에 하나가 통합과 분열 그리고 외연 확장 이런 부분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처음에 볼 때는 분열을 하는 척 하다가 또 뭔가 또 새끼를 쳐서 외연을 확대해서 또 통합하는 그런 또 전략일 수도 있고 그런 속에 또 약간의 권력 투쟁이 상존하겠구나 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그 권력 투쟁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것이 이제 거의 치킨 게임으로 막바지 어떤 누가 더 간이 적으냐 이런 오늘 밤 그런 싸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끝까지 갈 것 같다고 보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치킨 게임에 서로 누가 지금 문재인 호와 안철수 호가 지금 마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호는 약간의 브레이크를 지금 잡고 있고 안철수 호는 브레이크를 지금 고장낸 상태가 아닌가. 고장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카드가 없다. 이렇게 하고 달리고 있는데 오늘 밤에 어떤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문재인 대표 쪽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요구하는 카드를 받아들일 전당대회 하자 그러면 해보자. 그럴 가능성 전 적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벌써 받아들였겠죠. 충분히 이제 생각을 했을 거고 워낙 문재인 대표 측도 이 당이 분열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만약에 혁신전당대회를 받자라고 했다면은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표 측도 더 이상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특별한 새로운 얘기가 없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고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자신과 가까운 기초단체장 3명 출마 안 시킨다라는 거하고 또 이른바 이제 3처 중에서 2분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출마하지 않게 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현재 어떤 당의 분열 사항과 그렇게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혁신안 중에 하나가 부패 혐의에 기소됐거나 유죄 확정되면 이제 당원권 정지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명숙 전 총리도 탈당을 요구하는 것 같긴 한데 이미 그 단계가 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취했던 최근의 그 조치가 안철수 의원을 움직이긴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양쪽이 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부딪히니까 그렇죠.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합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야당의 주류와 비주류들, 특히 문재인, 안철수 두 전 대표들 사이에는 좀 감정적인 골들, 그리고 좀 노선의 차이 이런 것이 좀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 그래 아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이 분열과 통합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 왔어요. 과거 YS 서거 정국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90년도 합당이 이제 여당의 어떤 보수 연합을 알리는 그 단초였는데 그 야당이나 여당이나 어쨌든 뭉치면은 선거라는 게 표가 분열되면 지는 거잖아요.
과거에 97년도에 DJ 후보가 승리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이인재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여건이 분열했었거든요. 분열하면 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정치사가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아니 안철수 전 대표만 해도 당장 분당되면은 자신의 노원 자신도 지역구에서 그럼요. 될지 안 될지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말씀처럼 안철수 전 대표와 이 이른바 친노와 이제 안철수계의 이 기본 성향 자체가 대단히 달라요. 예. 그 최근에 비판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운동권적 시각으로 보지 말라라는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친문 또는 친노로 분류된 이분들이 볼 땐 운동권적인 시각이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새누리당 프레임이라고 그럼요. 비판한 그렇기 거지. 때문에 이 두 측이 저는 사실 이쯤 왔으면요. 한번 그냥 글쎄 뭐 거칠게 표현하면 아주 그냥 이번에 결판을 보고 그런 다음에 완전하게 정말 헤어진 다음에 그때 다시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나 지지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합치는 것을 시도하는 게 낫지. 예. 저 상태로 만약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문과 안 두 사람이 같이 한다 한들 기본적으로 근본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여러 가지 DNA가 다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차라리 완벽하게 분열한 다음에 다시 토감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미 지금 안철수 의원 측의 태도를 보면 그 비대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서로의 약간의 명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최종 분열의 책임에 대해서 먼저 박차고 나갔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먼저 잘랐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명분 때문에 그 지금 어떤 마지막 게임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약간의 두 노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표 측으로 되는 또 여기에는 많은 386들이 이제 뒤에 배경이 있고요. 이분들은 이념적인 정향성, 진보 중에서도 이념적 정향성들이 굉장히 강한 진보의 한 파트이고요. 우리 안철수 등 신진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철수 의원 측의 의원들은 가치적인, 그러니까 어떤 진보적 가치, 여러 가지 그 보수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좀 더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진보의 어떤 이념 등을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맞게 어떤 가치를 새로 구축하고 싶어하는 진보인데 이 두 세력이 상당히 그동안 선거 전국당마다 그 충돌을 해왔고 여기에서 안철수 의원 측이 그래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진보적 그런 가치를 문재인 대표 측의 이념적 정향성이 강한 쪽에서도 그럼 당신들을 먼저 내세울 테니 한번 해봐라라고 몇 번 철수를 하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않겠다. 더 철수하면 내가 이 정치에 합류하려고 했었던 정치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진보적 가치를 이제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이 마지노선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 그 생각 속에는 그런 몇 번 그동안 그 철수했다고 해서 본인 표현으로는 모욕과 조롱도 그렇게 얘기를 당했었다라는 했었죠. 표현도 예.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물러나면 또 그렇게 그런 두려움 같은 것도 그런 거 있는 있죠. 게 우리가 아닐까요? 지금 만약에 이번에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강철수라는 이제 별명을 그렇죠. 얻었다고 광주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간철수란 말도 있었어요.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이제 언론에 떠들어왔던 얘기는 뭔가 자꾸만 이렇게 이 분위기만 파악하는 거 아니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간만 본다 해서 간철수란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까지 극대화시켰는데 지금 이 야당, 제1야당의 이 분열로 거의 비등점까지 왔는데 갑자기 내일 기자회견, 탈당 기자회견 하리라는 관측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만약에 내일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탈당 안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받겠다 이러면은 그것이 야당의 통합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정치인 안철수로서는 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왜냐면 지금 몇 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결국은 지난해 또 당 만든다고 했다 당 못 만들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합친 거였고 그 전에 서울시장 선거 거슬러 올라가면 그랬고 말이죠. 대선 후보 그랬고 또 이렇게까지 잔뜩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이렇게 다시 합치게 된다면 합치는 것도 무슨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파격이 아니라 그냥 야당의 분열은 안 되니까 합치겠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보기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안철수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결단을 못 내리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점도 강하게 의식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오늘 게임이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두 대의 차가 서로 마주보며 지금 속력을 내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호의 차는 이미 브레이크를 고장 내놨습니다. 왜냐하니까 더 이상 멈출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놨습니다. 이제 뭐 강철수라는 지금 교수님 표현대로 강철수라는 표현부터 더 이상 나는 이제 마지막 선언이다. 이런 모든 그 안전장치를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오늘 게임에서 결국은 문재인 호가 마지막 제동을 걸 것이냐. 이게 게임으로 성립이 되려면 누구든지 먼저 차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미 나는 무장 해제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내가 부딪혀서 게임을 종료시킬 거냐 아니면 게임을 유지해서 누가 더 이번에는 양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늘 밤에 결정되는데 그것은 문재인 후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지금의 예측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많이 회자됐던 얘기입니다만은 공교롭게도 두 그 야당 지도자들이 다 초선 의원들이란 그래서 뭐 말입니다. 최근에 뭐 양초엔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양초선 의원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양초선 의원이 한 분은 대권에 출마도 했었고 말이죠. 참 굉장히 우리 정치사의 특이한 일 같긴 한데 또 안철수 의원은 꼭 일요일 날 꼭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 2004년 전도 그랬고 항상 일요일 날 뭔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더 긴장을 잔뜩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탈당을 결행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정치라는 것이 현실인데 교섭단체에도 구성이 돼야 될 거고 세가 있어야지 뭐 자금도 들어오는 거고 한데 과연 따라 나설 사람이 몇 명이냐. 탈당했는데 따라 나선 사람은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되면 더 사실은 모양이 우스워지죠. 만약에 탈당을 한 다음에 지금 동참하는 의원이 뭐 한두 명에 그친다. 송호창 의원 등 문병호 의원 뭐 두 분 정도는 뭐 안 한다고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안철수 의원의 이 탈당 결행은 뭐 정치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탈당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선출직 공직자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20% 정도는 어차피 컷오프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혁신안에 의해서. 그럼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호남 출신 의원들이 포함된다면은 그분들은 어차피 의원들은 뭐 우리 강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아니 공천 안 받으면 그 당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천정배 신당 이른바 국민회의가 지금 창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천을 받으면 호남에서는 그래도 일단 배지를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새정치연합에 있으면은 공천받을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 같아도 탈당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호남 출신 의원들은 전 탈당할 수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일단 수도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수도권은 일단 워낙 이게 박빙으로 항상 이제 승부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남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기류가.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은 탈당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탈당을 하면은 오히려 수도권 다음 20대 총선, 4.13 총선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최근에도 어쨌든 그래서 이 봉합해야 된다는 기류가 강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탈당을 당장 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수도권 의원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승규 전 의원님께서는 뭐 내년 총선에 선거를 치르셔야 될지도 모르는데 좀 많이 탈당했으면 좋겠다 하고 혹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정치는 그렇게 바람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저는 이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한다 이렇게 되면 탈당 게임은 치킨 게임은 이제 혁신 게임으로 간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컷오프에 대한 그 다면 평가 등의 지금 여러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호남 출신 의원들과 또 수도권에서도 그 컷오프 대상될 의원 등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살생부 등이 나돌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 측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갈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교 분석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있는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 탈당 안철수 의원 그리고 천정배 의원 또 박준영 의원 등 밖에 대기하고 있는 예비 그 어떤 군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문재인 후에서의 어떤 혁신 게임 등이 충돌을 하면서 어떤 도미노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파장이 작은 그런 게임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좀 볼 것이다. 그 공천이 내가 될지 안 될지를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판단할 것이다. 아까 강 전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 직전에 가면 결국 어떤 식으로건 다시 합쳐지든지 얼마 전에 그 문병호
안철수 전 네. 대표의 측근 문병호 의원이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더라고요. 연합공천이라든가 일단 갈라서더라도 나중에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만약에 탈당을 하고 새로운 이제 그 정치 세력이 차려진다 하더라도 예. 이대로 선거에 임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거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뻔히 지는 선거, 지는 전투, 지는 전쟁에 누가 뛰어듭니까? 그래서 예. 그것이 어떤 형태의 연대가 됐건 후보 단일화가 됐건 뭐 이른바 연합 정치의 측면에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고 봐요. 우리 정치 항상 그래 왔으니까 단지 그것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 세력들이 항상 이렇게 오로지 선거의 승패만을 가지고 이합 집산, 아까 가치 말씀하셨는데 어떤 가치 지향보다는 오로지 승패만 이제 집착해서 그 연대 후보 단일화 하면 또 이제 여권으로부터 비난을 받겠죠. 또 야당은 똑같이 4년 전과 똑같이 또 이렇게 후보 단일화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 연대다라는 비판을 또 직면할 겁니다, 아마. 예. 이 부분을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설명을 잘 해내느냐의 문제인데 그동안 계속 분열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야권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예. 황 의원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한참 돌았습니다. 분당이 된다. 또 그 밖에 나간 신당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때 호남에서는 정면 충돌을 한번 해보고 수도권에서는 연대를 하겠다 이런 기류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그것이 현실화가 그렇게 될지는 굉장히 미지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예. 일단 교섭단체 등이 구성되는 등의 분당 사태가 오면 수도권에서 그러면 서로 어느 지역에서는 후보를 누가 내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고 어느 쪽에서는 제3지대 신당이 내고 하는 부분 등에 대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총선이라든가 이런 그 선거 국면에서는 이런 조정이 당 내부에서도 실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선이라는 여러 가지 지금 공천 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로 다른 당과 어떤 그 세력들이 그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된다. 또 방금 전에 분당 사태까지 왔다 할 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새정치연합에서 공천이 안 될 것 같다, 컷오프 될 것 같다 했었던 의원들이 예컨대 안철수 신당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같은 지역구에서 이해관계 부딪힐 것 아닙니까? 이쪽 후보들하고. 그런데 그걸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일이다. 4년 전에 민주통합당으로 통합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도 결국은 그때 새누리당은 대단히 어려웠어요.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박근혜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갔고 지금 새정치연합이 하고자 하는 당명 개정을 그때 새누리당으로 했던 거잖아요. 결국 과반수 의석을 지켜냈어요.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이 상당히 연대에 공을 기울였으나 결국은 과반을 뺏겼단 말이죠. 여소야대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대나 후보 단일화가 이제 그렇게 상당히 효력이 떨어지는 것도 경험을 했고 해서 예. 그것이 야권의 어떤 뭐 전가의 보도가 되기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안철수, 천정배 이 두 사람 간에 만약에 밖에서 만난다면은 천정배 의원도 이미 당을 만들었고 호남의 어떤 뭐 말하자면 맹주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그 생각을 할 테고 그 이해관계에 부딪힐 텐데 그렇게 연대할 가능성은 연대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뭐 정책 연대도 있고 정책 연합도 있을 수가 있고 후보 단일화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지역별로 단일화와 연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도 지향하는 바가 어쨌든 당의 대표일 거 아니겠어요? 대권 주자로서 입지 확보해 나가겠다는 거고 천정배 의원은 대권까지는 모르겠으나 호남에서의 그 자신의 기득권, 일종의 기득권이잖아요. 지금 일단 호남을 중심으로 당을 창당하겠다는 거니까 예. 이걸 뺏기려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과연 그러한 정치력이 있느냐, 아직 현재 야권이 저는 그런 정치에 녹록치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같이 도출해낼 구심점이 필요하거든요. 과거 YS나 DJ처럼. 그런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건 당의 상당 부분이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서 만약에 빠져나가게 된다면 굉장히 뭐 치명적인 상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텐데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그냥 놔둘 것인지 이것을.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마지막 그러면 그 방치한다고 한다면 예. 옛날 열린우리당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결국 일부 탈당파는 일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혁신 드라이브를 통해서 총선을 들팔하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표는 더 결의를 다지는 쪽으로 가지 뭔가 입지가 좁아진다든가 이렇게 어떤 축소 지향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제1야당은 살아남을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고 오히려 더 아주 정체성을 강화를 해서 어떤 대권까지 한번 뚫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기자회견,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 저희가 집중 보도할 계획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